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러스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격전법, 예, 격전법에 의한 정정 트러스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정 구조물일 때 어, 격전법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격전법 그러면 이제 어, 메소드 오브 조인트, 그래서 2차원 평면 트러스의 해석은 2장의 정정보의 경우처럼 트러스 전체 구조물의 자유물체도의 평형방정식, 우리 세 가지 평형방정식이 있었죠. 그래서 반력을 계산을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반력 성분을 구하고요. 각 격점별로 고립을 시킨 다음에 고립된 격접의 자유물체도의 평형방정식 두 개, 모멘트를 제외한 수직 수평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적용시켜서 부재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각 격점에 작용하는 평형방정식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각 격점에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미지수 부재력만이 포함되어야, 예. 안 그러면 뭐 연립방정식으로 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해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면 각 격점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미지 부재력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만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격점법은 모든 부재력을 구할 때 편리하게 되고, 바깥쪽 격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점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트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격점을 여기에서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부재력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격전법을 적용할 때 계산 결과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해석 시에 가정한 부재력의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뭐 부재력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장을 플러스로 놓고 보고요. 인장을 플러스라고 놓고 보고 그 값이 그대로 이제 인장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면 뭐 인장력이 작용한다. 부재력에 인장력이 작용한다라고 보지만 마이너스가 나왔다. 인장력을 플러스로 놨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압축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로 해석하면 해석 시에 가정한 부재력의 반대 방향에 부재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뭐 말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해석을 해보면 다음 정정 트러스의 모든 부재력을 격전법으로 구해보도록 하자. 지금 보면 반력이 수직과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반력이 존재하니까 이게 정정이 되는 거죠. 정정 트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연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외부 예, 외부 정정, 그 다음에 내측도 역시 이제 정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정 트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외적 정정과 내적 정정 두 개가 이제 모두 만족하니 예, 정정 구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력을 계산할 때 C점에 대한 모멘트를 시계 방향으로 0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자, C점을 돌리는 힘들이 VA가 있고요. VA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거리는 16m. 그렇죠? VA 곱하기 16이 시계 방향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마이너스 8에 거리는 4가 3개 있으니까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B에 작용하는 것도 마이너스 거리는 8이 되겠고 역시 D에 작용하는 것도 거리는 4이면서 10kN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는 0이라고 해서 계산해 보면 VA는 하고선 이거 다 계산해 보면 뭐 맞겠죠? 10.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0.5가 나오게 되면 VC라고 하는 값은 VC는 자 VA가 8, 4, 10 그러니까 이제 22잖아요. 전체 22였는데 VA가 10.5를 받게 되면 나머지는 11.5를 받아줘야 수직 아래 하중이 20인데
위로 22를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5가 VC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에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각 격전별 미지 부재력을 계산할 때 A 측에 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생뚱맞은 거리가 나와요. 3분의 16이다라고 하는 게 예, 수직 부재가 이제 수직 부재는 없는데 아무튼 예, 수선을 이렇게 딱 내려 그었을 때 예, 수선의 길이가 3분의 16이었다. 그러니까 A A 저점 A 시점과 E점 그다음 이렇게 이제 써주면 그림이 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수선을 내려 그었을 때 여기가 3분의 16이고 요 길이는 4였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4, 4, 4, 4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B 좀 더 가면 이제 B점이 있고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와 3분의 16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 요거를 우리가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에다가 예, 4분의 3을 곱해 봅시다. 여기다 4분의 3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밑변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높이는 4와 3과 3 지워지고 이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일 때 비율이 어떤 비율이 되냐면 밑변은 3이고 높이가 4가 된다. 그럼 빗변의 길이는 밑변 3에 높이가 4면 빗변은 5가 되겠죠. 3, 4, 5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어, AE가 5와 4와 3. 3대 4대 5의 경사 비율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힘이 5라고 한다면 5라고 하는 힘이 부재에 작용한다면 수평력은 3이요. 수직력은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대 4대 5의 비율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3대 4대 5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다 모든 부재가 다 마찬가지겠죠. 3대 4대 5에 수평이 3이라면 수직이 4고 그다음에 부재의 힘이 5라면 3대 4대 5의 비율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점을 가보면 A점에 3대 4대 5 제가 말씀드린 3대 4대 5의 비율이 주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력이 10.5kN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를 향하는 부재, FAB, 그러니까 AB 부재의 힘을 F, force 그러니까 FAB, 그 다음에 FAC 다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냐면 인장력을 받는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점을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요 A점을 기준으로 해서 격점 A를 기준으로 해서 인장력이 작용하는 형태로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림상에서 예, 수직력의 합이 0이다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수직력이 존재하는 건 FAB에는 수직력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FAB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FAB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직력 위로 올라가고 있고 VA도 역시 10.5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10.5 더하기 5분의 4 FAB는 0. 그러면 FAB는 이렇게 되겠죠. FAB는 마이너스 10.5인데 FAB에 원래 5분의 4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4를 없애기 위해서는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5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예, 4분의 5 곱하기 10.5 마이너스 붙여서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마이너스 13.125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FAB는 인장이 아니라 압축이었다. 압축이었는데 13.125였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압축이 됐다. 자, 그 다음에는 수평력. 그래서 수평력, 여기는 이제 수평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FAB가 수평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FAE의 5분의 3에 대한 성분.
FAE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성분이 예, 수평력이 되고 그거의 합력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FAE의 5분의 3은 5분의 3은 마이너스 FAB.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쓸 게 아니라 이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FAE 값이 얼마였냐면 처음부터 압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3.125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7.875가 되죠. 뭐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맞게 이 정도에 뭐 맞게 계산했을 텐데 13.125도 맞고요. 나누기 5 곱하기 3 보면 7.875 맞습니다. 그래서 인장에 7.875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B 부재는 인장력이니까 여기다가 AB 부재에다가 이렇게 7.875. 그 다음에 AE 부재는 압축력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해놓고 13.125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데 얘가 틀릴 리가 없겠죠. 얘도 압축 인장으로 이제 늘리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압축이니까 E를 누르는 상태, A를 누르는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점의 격점을 보면서 C점의 자유물체도에서 모두 인장을 받는다라고. 자, C점의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C점을 중심으로 해서 C의 오른쪽 우리 지점부가 되는 거죠. 11.5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대 4대 5가 됐으니까 역시 수직력의 합을 놓고 보면 수직력은 CD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직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FCD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 힘과 더하기 11.5의 합이 0이다. 그러면 FCD는 마이너스 11.5를 이항해서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분의 4에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압축으로 작용할 거다. 11.5 곱하기 4분의 5 11.5 곱하기 4분의 5가 압축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4.375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3.475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압축된 방향으로 하니까 요 13. 얼마에 13.475의 요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FBC 그러니까 요거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FBC는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잡아놨으니까 FBC도 마이너스요. FCD도 마이너스. 다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수평력이요. 근데 거기는 FCD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평력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FCD가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래서 FBC를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FBC가 FBC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에 또 마이너스 14.375를 곱해주게 되면 인장력 플러스 값이 나오죠. 8.625 이런 값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제 그 값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C점에서 아까는 이게 지금 압축력으로 작용한다 그랬고 이건 또 역시 인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14점 얼마? 8점 얼마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예. 그러면 부재, A, E 부재 계산한 거는 어떻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 부재에 대해서 계산했고요. 이 부재에 대해서도 계산했고, 요 부재, 요 부재. 그러면 나머지 세 개의 부재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하냐? 2점에 대해서 격점 2에 대해서 써주면 2점에 뭐 계산이 좀 복잡하겠네요. 그렇죠? 8kN이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AE, BC, 예, D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예, AE 부재, AE 부재는 이미 알고 있었죠. AE 부재의 힘을 알고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수직력을 놓고 보면 FD는 수직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자, 이 부분과 또 BD 부분, 자, BD 부분의 수직력. 그래서 BD에 대해서 5분의 4에 해당하는죠. FBD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고요. 또 압축력으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인장 방향으로 우리가 압축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인장 방향으로 플러스를 놓고 봤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3.125에 대한 5분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 힘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그 5분의 4는 요거 계산하다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이제 써 놓으시고 예. AE 부재의 힘이 13.125라고 썼으니 요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FBE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FB에도 5분의 4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요 값을 이항을 하면 5분의 4 FBE는 해놓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됐고 예. 5분의 4에 13.125였다. 그러니까 FB는 여기다가 양변에 4분의 5, 4분의 5를 곱해주면 예. 그 다음에 수직력 8이 있었던 걸 까먹었네요. 예. 8이 있었던 걸 까먹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8까지 아래를 내려줘야 되겠죠. 8이 근데 여기서 수직력에서 왜 8을 안 써놨을까요? 그렇죠? 엉뚱, 생뚱맞은 왜 4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이게 8 아닙니까? 8. 그렇죠?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예, 8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5분의 4를 계산하기 전에 4분의 5를 곱하기 전에 자, 요거 남겨놓고 8도 2항이 되면 얘가 2항이 되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였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썼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뭘 해주죠? 양변에다가 FBE를 계산하기 위해서 4분의 5를 곱해주겠죠.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항은 4분의 4분의 5 지워지고 13.125가 되고 요거는 44 하니까 예, 2 곱하기 5에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3.125가 남네요. 그렇죠? 요거 오타 난 거 요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2의 힘이 3.125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인장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B2가 인장, 예, B가 인장. 그러면 여기가 3.125였고 그 다음 나머지 수평력은 여기에 수평력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합력을 써주면 FDE 이건 지금 FDE 미지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아는 값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나눈값 5분의 3의 AE, 5분의 3의 FBE. 그래서 각각을 써주시면 5분의 3끼리 앞으로 묶고 예, 마이너스 13.125 마이너스 예, 3.125. 그러니까 요 값을 남겨놓고 나머지가 2항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예, 5분의 3 묶고 AE의 값. 그래서 이제 예, 각각의 부호를 계산해 주시면 이제 마이너스 9.7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헷갈려요. 예, 헷갈린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덜렁대는 스타일이라 예. 자, 그래 놓고 B점에 와서 보면 자, B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나머지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 BD, 예, BD 부재.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죠. B2도 해결됐고 A, B, B, C 다 해결됐는데 자, BD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보면 양쪽에 수직력, 이제 수직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수평력은 이걸 무시해도 되죠. 그렇죠? 수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수직력만 놓고 보면 여기에 대한 FBE에 대한 5분의 4, FBE에 대한 5분의 4, 또 FBD에 대한 5분의 4, 그 다음에 아래로 마이너스 4가 작용한다. 라고 해놓고 예, 그 값들을 대입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4분의 5씩을 곱해 보면 여기는 이제 4분의 5 곱하기 4니까 5가 되겠고요. 그렇죠? 5가 되겠고 나머지 5분의 4 얘네들은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예, FD는 인장 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의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트러스의 반력과 부재력을 구하시오. 뭐 굉장히 이제 쉽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외력이 세 가지 종류의 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는 수직 수평력이 A점에 여기는 수직에 대한 반력이 존재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게 되면 이게 사실 예 이게 수직이긴 하지만 이게 뭐 수평력이니까 이제 HD라고 해주고요. 얘도 HA 여긴 VA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시그마 A점의 모멘트의 합력이 0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리가 8 예, 8과 높이도 8이니까 요 D 뭐 나중에 계산하겠지만 여기는 8 루트 2가 되겠죠. 길이가 1대 1대 루트이니까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A점을 기준으로 예, B점에 작용하는 힘은 예, 7kN이 8m에 작용을 하겠고요. 그게 플러스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예, B점에 작용하는 HD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마이너스 HD가 8만큼의 거리에 그 다음에 여기 C점에 작용하는 녀석은요. C점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8에 여기도 역시 8이죠. 수직거리가 8이니까.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선 5kN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8을 양변에 다 나누면 8, 8, 8 없어지니까 HD는 어떻게 되겠죠? 7 빼기 5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수직력이 지금 2와 5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되겠네요. 그렇죠? 7인데 1루가 아니라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7이 되겠죠.
그러면 예, 수평력을 모두 다 받았고요. 여기는 7톤이 누르고 있는 거를 받아줘야 되니까 역시 위로 7톤이 작용한다. 이렇게 7톤이 아니라 7kN이 작용한다. 그래서 화살표를 잘 주의해 보세요. 이렇게 7, 이쪽으로 2. 이렇게 다 잡았을까요? 자, 그러면 A점, 격점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격점에 수직력, 수평력을 보시면 여기서 예, 수직력의 합이 7이 이쪽으로 작용했으니까 당연히 일로 이렇게 인장 쪽으로 7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인장 쪽으로 7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력도 어떻게 될까요? 수직력. 여기도 7이 위로 작용하니까 얘도 아래로 이렇게 이제 7이 작용한다라는 거 쉽게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럼 A점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D점을 같이 한번 볼까요? D점. A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AB 부재가 어, 인장이다. 예, 플러스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 부재도 인장이죠. 그렇죠? AD도 인장으로 7이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점을 격점으로 놓고 보면 요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이제 D점이고 D점에 2와 7과 그다음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B니까 F, DB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 인장으로 작용하니까 F, DC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7이 작용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수직력으로만 놓고 보면 FZ의 합이 0이다라고 놓고 보면 7과 FDB의 이게 지금 FDB에 대한 요 값은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만큼이 위로 이제 작용하는데 그거의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렇죠? 수직력은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위로 가는 거. 그러니까 FDB는 마이너스 7 해놓고요. 2항이니까 마이너스 7 해놓고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2항에 대해서 마이너스 7로 넘어갔고 루트 2를 양변에 곱해야 루트 2, 루트 2 없어지겠죠. 그래서 압축을 받는다. 예? FD는 압축을 받으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힘은 마이너스 7 루트 2가 됐다. 7 루트 2가 얼마예요? 7 루트 7 9.899 9.899가 되겠죠. 뭐 7 루트 2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수평력의 합력을 구하면 역시 이제 DC 부재의 힘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축 방향, X 방향의 합력을 구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2kN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FDC가, 그 다음에 FDB의 루트 2분의 1이 압력이 0이다. 근데 이제 FDB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FDC는
마이너스 2, 이항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7 루트 2를 또 루트 2로 나눴다. 7 루트 2를 또 루트 2로 나눴으니까, 예, 7이 되고, 7 빼기 2 하니까 5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쓰기로 쓰죠. 네, 인장이 작용하면서 5가 됐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뭐 답을 몸을 써놨죠. 자, 이렇게 AB 부재는 7, AD 부재도 7 인장. 그 다음에 DB 부재가 마이너스 7 루트의 압축. 그 다음에 FDC 부재는 5 인장.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 해결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BC 부재만 해결해 주면 되겠죠. 다 해결이 됐어요. 자, BC 부재를 보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5가 인장이 됐고 5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평형을 이루겠죠. 0이 돼야 5-5는 0인데 이 자체는 0. 그래서 요 BC 부재는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는 0부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부재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예제와 연습 문제 3-3을 통해서 각각의 트러스의 발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부재력을 우리가 지금 격전법, 격전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